5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성추행이 아니라 독특한 연기 지도다. 오늘 열린 연극감독 이윤택 씨의 상습 성폭력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씨 측 변호사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인민재판, 여론몰이 같은 단어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조현경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이윤택 씨는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나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마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피해자 8명, 23건에 대해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이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윤택 씨 변호인은 일단 행위가 정당하거나 잘못된 게 없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범죄 혐의에 대해선 거의 모두 부인했습니다. 안마를 시키며 추행한 혐의에 대해선 오랜 합숙 훈련 중에 상당히 피곤해 안마를 한 것이다. 폭행, 협박이 있었거나 갑자기 손을 끌어당겼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여배우들의 극히 민감한 부분을 만진 데 대해선 이전 감독이 갖고 있는 연기에 대한 열정과 독특한 지도 방법의 하나다. 복식 호흡을 해서 음을 제대로 내기 위한 것으로 이 부분에 힘을 줘 소리를 내라고 지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배우 성폭행 혐의도 기억에 없다고 부인하며 이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 변호인은 그러면서 공소장에 피해자들의 실명이 아닌 가명이 기재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렇게 쓰면 누가 어떤 진술을 한 것인지 가늠할 수 없다. 이런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면 마치 인민재판식의 여론몰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이 이 씨 변호인의 말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의 기억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본명을 다 가리고 있어도 누군지 다 안다. 변호인도 이 부분을 알고 진행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공소장의 공소사실 행위를 보면 이윤택 씨 스스로 누구인지 다 안다는 취지입니다. 죄를 달게 받겠다던 이윤택 씨 측은 첫 공판 준비기일에 조목조목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준비기일을 오는 25일로 잡았습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변호사 시험은 이제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등용문이 됐습니다. 오늘 대한변협에선 올해 제7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 개강식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신세아 기자가 새내기 변호사들의 꿈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대한변협이 위치한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이 예비 새내기 변호사들로 꽉 찼습니다. 올해 제7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대한변협 연수 첫 개강식이 열린 겁니다. 제7회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전통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되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의 환영사에 이은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첫 강의. 변호사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볼까 생각 중입니다. 강의라면 로스쿨 3년 동안 지겹게 들었지만 오늘 강의는 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강의 주제는 변호사의 역할과 윤리, 바로 지금의 나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연수 오리엔테이션 와서 좋은 교수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말을 들어보니 제가 정말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좋은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변시 합격자들은 6개월간 변협 연수를 받거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장 실무 수습을 받아야 비로소 온전한 한 사람의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법조인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공익적인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호사로서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를 위한 변협 6개월의 연수 일정은 빡빡합니다. 이론과 실무 능력 동시 배양을 목표로 강의와 분반 토의, 현장 연수 일정 등이 매일 빡빡하게 진행됩니다. 학점도 받아야 하고 결석이나 조퇴는 감점, 현장 연수는 지도관 서명과 날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6개월간 법률 시장이 만족할 만한 그런 자질과 실력을 가진 변호사로 양성하기 위해서 아마 연수 변호사들이 크게 만족할 겁니다.
로스쿨 시절보다 더 빡세진 학습량. 그래도 불평하는 변시 합격생은 없습니다. 늦가기 변시 합격생은 더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변호사가 됐는데 정말 좋은 변호사로서 사회에서 제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올해 대한변협연수엔 제7회 변시 합격자 1,600명 가운데 600명이 지원했습니다. 설렘과 기대, 열정이 교차하는 예비 새내기 법조인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 첫 오리엔테이션. 이들 예비 법조인들은 대한변협의 6개월에 걸친 교육과 연수가 끝나면 예비자를 떼고 당당한 대한민국 법조인의 한 구성원으로 희망찬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내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년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포옹, 문 대통령이 안아준 사람들로 대한민국의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박지민 기자입니다. 1980년 5.18 광주. 자신의 탄생이 아버지의 죽음이 된 김소영 씨. 소영 씨는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부르며 37년 묵혔던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소영 씨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이자 넘어야 할 산이었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은 YS의 아들 김현철을 품에 안았습니다. 명분과 대의는 동서화합이었습니다. 2017년 7월 한독 정상회담. 문 대통령은 동서독 간 대립 극복, 화해와 통일의 독일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영감을 주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는 나란히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남깁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정권에선 금기와도 같았던 세월호. 문재인 대통령은 그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한 맺혔던 얘기를 듣고 또 안아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뜨뜻미지근한 미국,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옆에 세워두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허리를 숙여 꼭 안았습니다. 이날 국빈 만찬의 주인공은 트럼프도 문 대통령도 아니었습니다. 2018년 새해맞이 산행을 나선 문 대통령은 우연히 손학규 고문을 만나 파한대소하며 포옹을 나눴습니다. 신년 산행길, 문 대통령의 곁엔 성폭행 여성을 구하다 칼에 찔린 박정현 씨 등 2017년을 빛낸 의인 6명이 함께했습니다. 점퍼 차림의 헬멧, 격식을 깬 소탈함. 소수자와 약자, 늘 사람 사는 세상을 얘기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묘하게 겹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포옹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14년의 터울을 두고 해외 주둔 대한민국 장병을 와락 안아주는 고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 그리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 대한민국은 마침내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최고 지도자를 격이 없이 형제를 끌어안듯 끌어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포옹으로 본 대한민국의 지난 1년.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박지민입니다. 홍대 미대 남성 누드 모델 몰카 사건으로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김 변호사님, 이게 뭐 어떤 사건인가요? 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수업 중에 누군가가 이 남성 누드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서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라는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건이고 이게 널리 인터넷에 유포된 사건입니다. 워마드라는 뭐 커뮤니티는 뭐 하는 커뮤니티인가요? 기본적으로 남성 혐오 그리고 극단적인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커뮤니티인데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좀 극단적으로 남성들을 조롱하거나 좀 성별 간의 대립을 조장하는 그런 글들이 주로 올라옵니다. 특히 2016년 광복절에는 안중근 그리고 윤봉길 의사를 비하하는 게시물들까지 올라와서 논란이 된 바 있고요. 또 이번에도 회원들이 댓글로 남성 누드 모델의 신체를 희화하고 조롱하는 글
댓글들을 올려서 현재 지금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고 또 대인 기피증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학과 수업 시간에 누가 사진을 몰래 찍었다면은 뭐 앉아 있는 자리가 어디 앉아 있는지 빤히 알았을 텐데 금방 뭐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선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쉬는 시간에 촬영됐다고 하고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특정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조사를 했지만 결국 가해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건 뭐 사진 올린 IP 추적하면 금방 잡히긴 잡힐 것 같은데 법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네, 법적으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이 돼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하거나 그 촬영물을 인터넷이라든지 어디든지 이제 판매하거나 유포 또는 퍼뜨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징역형에 잘 처해지나요? 이런 경우에 어떤가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법정형으로는 지금 징역형 그리고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범죄일 수도 있는데 형량이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거 아닌가요? 네, 그런 목소리가 안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위장 카메라 판매 금지와 몰카 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글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해서 지금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처벌은 처벌이고 뭐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노출,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몰카 이런 상황 맞닥뜨렸을 때는 어떻게 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어떤가요? 우선 최근에 지난 4월 말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상담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 영상물들을 삭제하는 것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법률 그리고 의료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도 연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또한 불법 촬영물 피해자에게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 방지법이 올해 9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홍대 몰카 피해자가 가해자가 잡히면은 뭐 2차 가해로 워마드 뭐 그 커뮤니티 이용자들도 뭐 고소를 하겠다고 오늘 밝혔다고 하는데 몰카도 몰카지만 이런 무슨 혐오 사이트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같은 경찰관끼리 서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들 경찰관에 대한 해임이나 강등 같은 징계는 적법한 걸까요? 불륜은 불륜이고 너무 과한 걸까요? 오늘의 판결은 공직자의 신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남 지역 경찰관이었던 여성 채모 순경과 남성 주모 순경은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합니다. 최순경과 주순경 모두 각각 결혼을 해서 배우자도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불륜 행각은 그러나 꼬리가 밟혔고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최순경은 해임, 원래 계급이 더 높았던 주순경은 순경 강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성인 최순경만 해임된 건 주순경은 뉘우치는 점 등이 고려돼 소청 심사 단계에서 해임에서 순경 강등으로 감경됐다고 합니다. 최순경 등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1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법원은 최순경 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 명예를 짓밟고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해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미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았다고 두 사람을 질타했습니다. 최순경과 주순경이 서로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다 하더라도 사랑이 모든 것에 대한 면죄부는 아닐 겁니다. 잘못된 어떤 사랑은 나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까지 순식간에 잡아먹습니다.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제 말이 아니라 재판부 말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학 전문 대학원 협의회가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내일 오후 5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합니다. 기념식은 연혁보고와 법률방송이 제작한 10주년 기념 영상물 상영, 기조 강연, 공로자 시상 등으로 진행됩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가 LG그룹 사주 일가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오늘 서울 여의도그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LG그룹 사주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0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국세청에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주 일가가 주식을 거래한 증권사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아들 구광무 LG전자 상무 등 사주 일가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갑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이 오늘 이 이사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갑질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과 처벌 의사를 확인해 지난 4일 이 이사장을 폭행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했으며 추가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한 후 이 이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이 구치소 접견 조사를 거부하는 드루킹 김모 씨에 대해 오늘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드루킹을 구속한 이후 2차례 서울구치소에서 조사했으나 지난 3일 이후 3차례 조사를 모두 거부해 강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치소 수감 피의자 강제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5월 9일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